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뀐 건 무대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조명이 천천히 낮아지고 첫 음이 울리자 객석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손태진과 빈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선 채 들려준 지금 내가 지켜줄게의 첫 소절은 그저 새로운 무대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장면의 시작을 알렸다. 노래가 길을 냈고 감정이 그 길 위로 몰려왔다. 호흡을 아끼던 관객들은 어느 순간 숨을 고르는 법을 잊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포털과 음원 플랫폼의 실시간 검색창엔 두 사람의 이름과 공명이 동시에 올라섰고 몇 시간 뒤 멜론 트로트 차트 1위, 최근 5년간 그 누구도 열지 못했던 문이 열렸다. 업계가 놀란 건 순위 그 자체보다 속도와 파급이었다. 트로트 발라드 한 곡이 세대를 가로질러 같은 자리에서 울게 만든다는 사실 말이다. 이 노래는 팬들이 흔히 말하는 케미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곡의 씨앗은 손태진이 부모님께 써 내려간 한 통의 편지였다. 그 편지는 가사가 되었고, 편지는 곡의 구조를 결정했다. 피아노, 첼로, 어쿠스틱 기타 딱 3가지 악기만으로 만들어진 사운드도 편지의 톤을 따라갔다. 화려한 악기와 기교 대신 각 악기가 맡은 감정의 역할과 쉼표의 호흡에 공을 들였다. 그래서 편곡은 단출하지만 빈틈이 없고, 사운드는 절제되어 있지만 감정선은 깊게 파고든다. 한 평론가는 첫 소절에서 마지막 잔향까지 감정의 수위가 꺼지지 않는다. 노래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울 수 있는 곡이라고 평했다. 과장이 아니라 무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이들의 표정과 손등으로 닦아낸 눈물이 이미 증언이었다. 빈에서의 의상은 그 감정의 흐름을 시각화했다. 순백의 드레스에 한복 요소를 절묘하게 녹여낸 실루엣. 과장된 장식 없이 선으로 정갈함을 강조한 디자인. 그녀의 맑고 고운 톤이 옷의 질감과 겹치며 곡의 의도를 또렷하게 드러냈다. 손태진의 묵직한 저음은 이야기의 뼈대를 세우고 빈에서의 청아한 고음은 그 위에 살을 입혔다. 두 성부가 교차하는 구간마다 관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후렴의 단어가 무대를 가득 채우는 순간 객석의 불빛 여러 개가 흔들렸다. SNS에는 그 단어 하나에서 멈칫했고 그 다음 한 음에서 무너졌다는 짧고 강렬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권유, 부모님 생각에 시작했지만 내 아이를 떠올리며 끝냈다는 고백, 오래 미뤄둔 전화를 걸었다는 후기까지 노래가 일상의 결정을 바꾸는 드문 장면들이 연달아 포착되었다. 이 무대가 특별로 기록된 이유는 한 번 더 있다. 음악적으로 계산된 완성도가 감정의 진폭을 밀어 올렸다는 점이다. 인트로에서 피아노는 감정을 여는 문으로만 머물고 첼로는 그 문턱 아래 단단한 울림을 깔아준다. 어쿠스틱 기타는 손끝의 온도를 보태며 곡 전체의 결을 정리한다. 절정으로 향하는 교차 파트에서 손태진이 서사를 끌고 올라가면 빈에서가 호흡에 여백 없이 감싸며 텐션을 닫는다. 화성은 과하지 않게 움직이되 가사를 밀어 올리는 타이밍이 정확하다. 소리의 층을 덧대지 않고도 무대의 볼륨이 커진 이유다. 그러니까 이 곡은 단촐함으로 감정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고 그 선택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숫자는 이 감정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언어였다. 공개 당일 멜론 트로트 차트 1위 진입, 첫날 합산 스트리밍 108만 회 그리고 반복 재생 비율 60%에 육박. 통계는 보통 쿨하지만 이 수치는 뜨거웠다. 40대 청취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20, 30대가 뒤를 바짝 쫓았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 세대가 울고 다른 세대가 따라 울었다. 이 곡이 특정 연령대를 상정해 설계된 발라드가 아니라 보편 값을 가진 이야기라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자작곡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대형 시스템의 외벽 바깥에서 창작자 본인이 쓰고, 만들고, 무대까지 완성의 1위를 찍었다는 사실. 업계가 공식보다 진심이 더 빨랐다고 입을 모은 이유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부드럽기만 했던 건 아니다. 손태진은 완성된 데모를 들고 3곳의 대형 기획사를 직접 찾아갔다. 돌아온 대답은 놀랄 만큼 비슷했다.
가사가 너무 직진입니다. 지금 세대는 무거운 가족 서사에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상업적으로 리스크가 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숫자가 아니어도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다. 결국 스스로 제작자의 자리로 걸어 들어갔다. 녹음실을 섭외하고 세션을 모으고 편곡과 뮤직비디오까지 직접 디렉팅했다. 제작비는 라디오를 통해 개인 협찬으로 메웠고 뮤직비디오는 새벽 3시까지 촬영이 이어졌다. 배경으로 등장한 오래된 집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외가댁. 노래의 서사를 실제 기억에 연결하려는 의도였다. 화면에 비친 꽃무늬 벽지와 낮은 천장. 오래된 나무 문틀 사이로 흐르는 목소리는 그래서 더 진짜 같았다. 녹음실 안에서도 숨김은 없었다. 빈에서는 테이크를 거듭하던 중 8번이나 감정이 올라 멈춰야 했다. 가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꺼내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 울컥함이 그대로 마이크를 타고 들어갔고 듣는 사람은 그 흔들림의 결까지 느꼈다. 그래서일까? 공개 직후 반응은 마케팅으로 만들 수 없는 종류였다. 유튜브 공식 영상은 48시간 만에 148만 회를 넘겼고 댓글에는 눈물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반복되었다. 트위터에는 내 노래 듣고 아버지께 처음 전화를 걸었다는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웨딩홀에서 축가로 울려 퍼진 뒤 며칠 뒤엔 병실에서 마지막 인사로 흐른 영상이 올라왔다. 시작과 끝, 기쁨과 슬픔, 상반된 순간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곡으로 자리 잡았다는 건 이 노래가 개인의 추억을 넘어 공동의 기억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국경도 제 역할을 했다. 일본의 트로트 팬 커뮤니티는 이 곡을 노래의 한일 감성 교류곡으로 꼽았고 아시아 각국의 뮤지션들이 게시한 커버 영상이 며칠 새 수십 개 올라왔다.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번역 없이도 닿는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국내에선 어느 고등학교 합창단이 편곡해 올린 무대가 단 이틀 만에 10만 조회를 찍었다. 엄마가 아프셔서 들려드렸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는 학생의 글 아래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음악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커뮤니티가 서로를 지켜보듬는 보기 드문 흐름. 제목의 문장, 지금 내가 지켜줄게가 노랫말을 넘어 행동으로 확장되는 장면이었다. 이 흐름은 곧 다음 프로젝트로 이어진다. 제목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 팬들이 직접 보낸 사연과 가족 이야기를 엮어 만든 다큐멘터리로 10월 유튜브, 모티비 동시 공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가수의 이야기를 넘어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하려는 시도. 노래가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해 수많은 사람의 기록으로 귀결되는 설계다. 화면 속 어느 장면에는 촛불 켠 식탁 위에서 오래된 편지를 읽는 장면이 담길 것이고 또 다른 장면에는 병실 침대 곁에서 작은 스피커로 노래를 들려드리는 손이 잡힐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름 모를 수많은 지켜줄게가 들어 올려질 것이다. 한편 제작 내부의 선택은 앞으로의 한국 대중음악 시스템에도 질문을 던진다. 상업적 안전성과 감정의 진정성은 반드시 충돌해야 하는가? 사적인 서사가 대중적 성공과 만나기 어려운 시대는 정말 끝났는가? 이 곡의 대답은 명쾌하다. 공식은 필요하지만 검열이 되어선 안 된다. 감정의 농도를 낮추는 게 안전한 길처럼 여겨지는 순간 음악은 생기를 잃는다. 반대로 진심이 과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이 결국 가장 보편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례가 보여줬다. 숫자는 늦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제때 찾아오기도 한다. 중요한 건 먼저 마음에 도착하는 일이다. 무대 뒤로 돌아가 보자. 커튼이 내려간 후 관객석에 불이 켜졌을 때 둘은 크게 호흡을 내쉬고 서로를 보며 웃었다. 땀, 미세한 떨림 그리고 눈가의 물기. 화려한 앵글에 담기지 않는 디테일들이 그날의 진짜 엔딩이었다. 방송이 끝난 뒤 라디오에서 빈에서는 녹음 중간에 감정이 북받쳐서 여러 번 멈췄다. 제 이야기 같았다고 조심스레 털어놨고 손태진은 뒤 노래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랐다.
그래서 무엇보다 솔직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 솔직함은 뮤직비디오 속 오래된 집의 공기처럼, 무대의 잔향처럼 오래 남는다. 이제 남은 질문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언제 누군가에게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했을까? 혹은 그 말을 듣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노래는 그 질문을 우리 앞에 부드럽게 내려놓는다. 그리고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할 때 꺼내 읽을 수 있도록, 마음 한가운데 접어넣을 수 있도록 멜로디와 함께 건네줄 뿐이다. 그래서 이 곡은 히트넘버라는 타이틀보다 필요한 노래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 많은 이들이 같은 대목에서 울고, 같은 대목에서 웃으면서도 각자의 사연으로 노래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무대는 한 번의 방영으로 끝났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다. 누군가는 그 노래로 화해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노래로 다짐할 것이다. 누군가는 웨딩홀에서 인생의 첫 다짐을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병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일 것이다. 국경 바깥에서도, 세대의 경계 너머에서도 그 약속은 같은 문장으로 번역될 것이다. 지금, 내가 지켜줄게. 그 약속이 우리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든다면 그것만으로 이 노래의 임무는 충분하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무대에서 두 사람은 그 약속을 다시 노래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도 아마 첫 소절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를 기억하며 숨을 고를 것이다. 그 다음은 김이 알고 있다. 눈물이 먼저일지, 미소가 먼저일지. 어느 쪽이든 이 노래는 우리 편이다.